이 일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자 하는 이들의 속셈은요, 바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도 밀접하게 함수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김정은 꽃돼지를 불러다가 다시 한번 또 잔치상을 베풀어 줄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헛된 망상이죠. 이것들이 하나만 보고 하나는 볼 줄 모른다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도널드 트럼프는요, 자, 지금요,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행방불명이 되었던 그런 일본 사람들의 실종자 명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종자 명단과 일본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실종자 명단이 일치해야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북한 괴뢰 집단이 얼마나 잔인무도한 폭력배들인가 하면요, 이 일본인들을 납치를 해서 어디서 어떻게 죽였는지, 또 자연사를 했는지 아니면 폭행치사를 당한 것인지 아직도 정확한 이유도 불분명하고, 몇 명을 잡아다가 살해를 하고 파묻었는지도 지금 정확한 통계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북쪽의 공작 침투조들에 의해서 서해안에서 남해안에서 납치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가족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겠죠. 그 마음은 일본 사람이라고 해서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인면수심에 사람의 얼굴을 하고 이 금수의 마음을 지닌 이 북한 괴뢰 집단은요, 납치한 일본 사람들의 그 실존을 가지고 지금 돈 거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북한과 일본 간에 국교 수립을 한다거나 그 전 단계라고 보기보다는요, 총체적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정사의 변동사항 속에서 이 사태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 일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자 하는 이들의 속셈은요, 바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도 밀접하게 함수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금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삼촌격이 되는 도널드 트럼프가 김정은 꽃돼지를 불러다가 다시 한번 또 잔치상을 베풀어 줄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헛된 망상이죠. 망상에 지나지 않지만 어쨌든 카말라 해리스가 된다면 북한은 자기들의 김정은 독재 권력 정권이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만 보고 하나는 볼 줄 모른다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도널드 트럼프는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김정은이 따위의 아이가 쇼를 한다 그래서 그 쇼에 속아서 기만당해서 넘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북쪽의 김영철이라든지 그 김정은 옆에서 딸랑거리고 있는 왕별 출신들의 이 간신 무리들은요,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금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리고 유엔에서 생션 경제 제재로 해서 굉장히 지금 경제가 지금 거의 붕괴되어 가고 있는데 이 위기 상황을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꿈 같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과연 북한의 김정은이 이 꽃돼지 생각대로 미국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까요? 자, 미국은 시스템에 의거해서 움직여지는 사회입니다. 즉 도널드 트럼프가 아무리 어쩐다 그래도 일은 실제로 누가 한다? 예, 북한 문제는 CIA가 하고 또 다른 국가정보기관 National Intelligence Community 안에 있는 그 기관에서 실질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일본 사람들을 팔아넘기는 것을 가지고 아마 제가 북쪽 아이들의 그 심성이나 걔네들의 그 습성을 볼 때는요,
이거를 빼다 팔아먹으면 돈이 된다는 거 알 거예요. 야, 이 방송 보고 있는 북한 괴뢰 집단의 보이성 애들 잘 들어라.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니네들 섬찟하지. 니네가 이거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내가 어떻게 알겠니? 너네들의 습성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처럼 남의 나라 국민을 갖다 납치해서 그 납치한 일본인들의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하려고 그런다. 이거는 몹시도 안 될 일이지. 그러니까 제발 부탁하건대 김정은이의 명줄이 지금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까지 그 꽃돼지 놈한테 충성을 바치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한국군과 미국군 연합해서 유엔군 사령부의 깃발을 들고 날래날래 이 비무장지대를 깨부수고 오십시오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빨리 내부적으로도 화답을 해야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장벽을 쌓는다 그래서 남쪽에 넘어갈 기회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행동을 해보라고. 자, 장군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남조선으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판문점 쪽으로 장갑차 막 이런 거 끌고서 내려오라고. 그리고 판문점 지키고 있는 경비병력들을 싹 다 그 니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 총질을 해서 다 제껴버리고 그리고 남쪽을 넘자마자 귀순한다고 얘기를 하면 니들 전부 다 살려줄 수 있을 거라고. 아마 멋진 영화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너네들이 또 내려와서 그 영화 각본 짜는데 또 참여하면서 큰 돈도 벌 수 있을 거라고. 자, 그러니까 자, 극과 극은 통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방송 보고 있는 북한 괴뢰 집단의 대남 공작부서 여러분, 그리고 인민무력부에 있는 우리 군인들, 여러분들의 결심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하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좌고 우면 이리저리 고민하지 말고 빨리 탱크를 몰고 장갑차를 몰고 살아보겠다고 판문점을 다 때려 부수고 그러고 내려오라고. 그럼 아마 여러분들의 생명과 목숨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일본의 총리가 바뀌었는데 바로 직전 총리였던 기시다 후미오. 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몽고가 됐던 제3적이 됐던 기시다 후미오가 바랬던 대로 메구미의 딸 은경이가 있었지. 그 은경이를 이 기시다 총리와 만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드렸더라면 아마도 굉장히 너희들한테도 좋은 일이 있었을 텐데 너희들은 그만큼 봉쇄되어 있는 폐쇄의 공간에서 살다 보니까 국제사회의 이런 기본 질서를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못 살린 거야. 만약에 지난번에 메구미의 딸 김은경이지, 물론 걔 아버지 또한 우리 서해안에서 납치해 갔던 김 선생의 딸 아니겠는가. 그러면 그 은경이를 만경봉에 실든 아니면 뭐 비행기 실든 일본으로 보내서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조선 선박을 일본 항구에는 입항을 못하게 좀 막아놨잖아. 그러니까 만경봉호를 뭐 원산이든 함흥에 세워놓을 게 아니라 이제 일본 오고 가면서 너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소위 대남 공작 사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기회를 못 살린 너네들이야말로 정말로 한심하고 안타까운 족속들이다. 왜? 김일성 족속이니까. 김일성 사교를 믿고 움직이는 우상 숭배 조직이니까 너네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지. 자, 그러니까 너네들이 만약 통 큰 생각을 갖고 메구미의 딸 은경이를 일본으로 보냈더라면 너네들한테는 아마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무지하게 많아졌을 것이야. 그런데 메구미를 일본에 보내는 것을 마치 무슨 원자폭탄 터진다고 생각하고 시한폭탄 터진다고 생각하는 너희들과 같은 옹졸하고 졸렬한 생각이 바로 오늘날의 김정은, 김일성 사교 독재 권력에 의해서 너네들의 인민이 굶어 죽어가고 바깥 세상과 접할 수가 없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 생활에 갇혀서
어떤 해결 방법도 없다라는 것이 지금 너희들의 지금 현재의 문제인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너네들 내부에서 일하고 있는 엘리트들과 나하고는 굉장히 우리가 직접 전화 소통도 하고 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북쪽 지역에 살고 있는 엘리트들이 어떠한 생각 갖고 있는지는 다 알고 있다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처럼 집단 지도 체제로 개혁 개방을 해라. 그래야만 너네가 살 수 있다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것도 중국 친구들 통해서 듣고 있는 얘기야. 자,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나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해서 중국과 같이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너희들이 그걸 거부한 것이야. 왜? 개혁 개방을 하는 순간에 김일성 사교 독재 권력은 멸망할 수밖에 없거든. 자, 그런데 그렇게나 너희가 지키고 있던 김일성 사교 집단 독재 권력 체계가 이제 너네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망하게 됐다고. 이번에 자, 왜 망하게 되는지 얘기를 해줄 테니까 북에 있는 우리 대남 공작기관에서는 우리 아시아투데이 방송을 귀 쫑긋 눈 반짝 뜨고 잘 듣고 받아쓰기 잘하기 바래. 자, 지금 너희들이 뉴욕에서 소위 북한 대표부라고 나가 있는 미국의 뉴욕 유엔 본부가 있는 그 근처 어디서 도널드 트럼프 쪽 인사들과 만나서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빌고 다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생각하는 게 지금 무슨 일본과 같은 상대를 구해서 말이 좋지 전방위적 협력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너희들 스스로가 자평하는지 몰라도 납치자를 조사하고 검증하고 그들을 물건으로 삼고 협상을 할 때 있어서 뭔가는 니네 내부적인 방침과 방향을 정했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속해 있는 그 조직은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 사교 집단 교주의 지시와 명령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지. 자,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속도가 나지 않고 유연성이 없고 협상의 여백을 확보할 수가 없는 것이지. 자, 그러니까 과거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민국 한반도를 점령을 하고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던 그 시절 조선인민을 학살했고 조선인민을 징용으로 끌고 갔고 조선인민을 위안부들로 활용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일본 사람을 납치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야. 그거는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를 망각한 폭거고 만행이고 정말 최악의 범죄 행위라는 것을 너네들 대남 공작기관은 꼭 알아줘야 되겠어. 자, 그래서 지금 너희들도 기대는 하고 있겠지만 어떻게 되지? 이번에는 카말라 해리스가 너네들 바람대로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못 되고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되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 지금 이틀 전에 있었던 팍스뉴스와의 대담에서 카말라 해리스는 국경 문제, 국경의 황제라고 이름 지어받았던 카말라 해리스가 그 팍스뉴스 대담에 나와서 완전히 죽을 썼지. 그리고 그녀가 부통령으로 있으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미국 국민들이 백일하에 알게 됐어.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권투하다가 코치가 흰수건을 던질 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경기를 포기한다는 얘기야. 바로 카말라 해리스가 팍스뉴스랑 인터뷰하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다고. 그러니까 민주당 대통령 캠프 사람들이 나와서 이 방송 중단해라, 그만해라, 못한다 이렇게 해가면서 그 방송이 중단이 됐다. 그러니까 너희들 북조선 승냥이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카말라 해리스가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되는 일 없을 거야. 대신에 도널드 트럼프가 되겠지. 자,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가 되면은 너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지? 지금 들어온 얘기를 보니까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 할 때도 정은이가 전혀 대비를 못하고 갔다가 화들짝 놀랬던 거 있지?
그게 뭐야? 바로 남포시에 있는 강선 제강소 지하에 비밀리에 숨겨두었던 핵시설이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당연히 알 수밖에 없지. 내가 북한 전문가인데. 응? 그러니까 북쪽의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지난번에도 도널드 트럼프가 김정은이랑 하노이에서 만났을 때 정은이가 진실되게 자세를 나왔더라면 그런 얘기 안 했겠지. 그런데 설마 남포시 강선 제강소 지하에 숨겨두었던 그 핵시설을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만 알았겠어? 그것만 알았겠어? 이번에 정은이가 지금 뒷짐지고 폼 잡고 걸었던 데 있지? 어디야? 바로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었지. HEU, High Enriched Uranium이라고 하는 그 우라늄 농축 시설 저장고를 보여주셨어. 그게 지금 융선에 있는 천리마 제강소 안에 있는 거라 그러는데 그 정도는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정보당국, 군당국에서는 이미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북조선 승량이 너희들이 우리가 얼마만큼의 필요한 핵무기를 숨겨두고 나머지 것 가지고 우리가 이거 폐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눈을 속이는 거짓의 협상을 하겠다 하면은 이번에는 아마 도널드 트럼프 삼촌한테 크게 아마 얻어맞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그 낮은 단계의 잔꾀를 쓰면서 헛짓을 안 하길 바래.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난번에도 남포시에 있는 강선 제강소 지하 핵시설을 숨겨놓고 있다가 트럼프가 지적을 하니까 깜짝 놀랬지. 깜짝 놀랬고 그래서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결국 담배만 피우면서 정은이가 돌아갔는데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이번에야말로 아주 공손하고 예의를 갖춰서 얌전한 태도로 대화에 임하길 바란다. 만약에 이번에도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 때처럼 또 거짓말하고 속이고 까불다가는 큰 코 다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북쪽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남포에 있었던 이 강선 지하 핵시설을 최소한도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한테 헌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북한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강선 제철소, 제강소 지하에 숨겨뒀던 그 지하 핵시설만큼은 있는 그대로 미국의 신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게 이것을 헌납을 해야 될 거야. 그거야말로 바로 김정은과 김정은에게 충성을 바치는 그 가짜 똥별들, 소위 간신배 집단 무리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최후의 결심과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은이는 다음번 대통령이 되시는 도널드 트럼프 삼촌과 정상회담을 할지 안 할지도 몰라. 괜히 너를 받아줬다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 삼촌이 너랑 만나준다고 꿈은 꾸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유주간에 너네들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무슨 핵 개발을 할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다시 한 번 더 공개하겠습니다. 뭐 포기하겠습니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진짜 팬티까지 홀딱 벗고 나와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싹싹 빌어야만 너네들이 살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기 바란다. 자, 지금 미국에서는요. 지금 북한 아이들의 의도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뭐냐? 도널드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북한 짐승 집단이 만들어 놓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폐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핵 개발을 동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로 유엔에서의 제재를 뭐 대폭적인 해제, 거의 없는 것으로 해제하는 수준을 갖다가 얻어내고 그리고 일본인들을 갖다 상대로 해서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며 동시에 그들을 통해서 돈을 벌어보겠다. 이렇게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일본과의 빠른 협상을 진행하겠다. 이런 것이 평양 너희들의 속셈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은 모른다 하더라도 미국은 다 알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거야.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살 길은 미국에게 고개를 조아려야 돼. 계속해서 형님, 삼촌, 저 좀 봐주세요. 그리고 동해안에다가 자꾸 미사일 쏴 올린다고 해서 미국의 형님들이 너희들을 봐주거나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고. 그러니까 북한 괴뢰 정권, 김정은, 너야말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형님한테 이실직고를 해야 돼. 우리가 핵이 얼만큼 있고요. 현재 지금 갖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은 얼마가 있고요. 지금 당장에 쓸 수 있는 소형 핵탄두로 만드는 건 몇 개가 있고요. 이 모든 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 왜? 이미 너희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다 알고 있다니까. 누가? 미국에서. 그러니까 괜히 위험천만한 발상을 갖고 형님들을 속이려 들다가는 그야말로 혹 뛰려고 하다가 혹을 몇 개 더 붙이는 꼴이 된다고.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현실이 될 테니까 너희들이 지금 잘 보란 말이야. 지금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기대했지.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상당량의 경제 지원이 될 거라고 예상했겠지.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이게 지금 우리가 아시아투데이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이 얘기는 바로 너네들 옆에 있는 너네들이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 중에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풍선을 보낸 너희들이 말하는 무인기 그걸 보낸 중국 지역에 있는 너희들의 또 다른 친구일 수도 있다고. 자, 그러니까 해리스가 당선될 염려는 없어. 그러니까 평양 공산 괴뢰 정권 너희들은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너희들 당연히 멸망하겠지. 멸망하고 말 테니까 그러한 우려는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트럼프 형님한테 잘 보여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염려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야.